1989년 6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탱크가 진격합니다. 이 천안문 사태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서방 진영은 즉각 중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고위급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차관 제공까지 동결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쏟아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중국.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서방의 집중 제재까지 받게 된 중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서방에 맞서 강경하게 투쟁하자, 개혁개방을 멈추고 다시 문을 닫자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80대의 원로 덩샤오핑은 도강양해를 주장합니다. 직역하면 자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실력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도강양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긴 했지만 10년이 지난 1989년에도 중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GDP는 300만 달러 안팎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시대 우리나라가 1인당 GDP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천안문 사태 직후 서방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인플레이션은 20%까지 치솟았고 수많은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해 시민들은 배급표를 들고 줄을 서야 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자니 경제적 파탄이 우려되고 자본주의를 전면 도입하자니 체제가 흔들리는 최악의 딜레마였습니다. 안으로는 경제위기, 밖으로는 초강대국 미국의 압박 속에서 덩샤오핑은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은 곧 국가적 위기로 직결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이 부족할 때는 철저하게 몸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덩샤오핑의 지론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당내의 혼란을 다잡기 위해 직접 움직였습니다. 1992년 초 88세인 노구를 이끌고 상하이, 선전 등 남부 경제 특구를 도는 이른바 남순 강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최고다. 개혁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물러나라. 라며 내부를 진정시키고 개혁개방 엔진을 다시 풀가동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수십 년간 중국 외교의 뼈대가 될 24자 방침을 선포합니다. 정세를 냉철하게 관찰하고 진영을 안정시키며 침착하게 대처하라. 자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르며 서투름을 지키는 데 능하고 절대 우두머리로 나서지 말라. 당시 1989년에서 1991년 사이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 방침은 중국 공산당이 살아남기 위해 나온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며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외교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인권과 최애국 대우 연계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서방 언론과 인권 청문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체제 유지의 명분으로 천안문 사태 관련자들을 구금하고 강제 노동제도를 활용해 수출용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이러한 인권 실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청문회를 열어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했고 중국은 그때마다 미국산 보잉 여객기를 대량 구매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하며 위기로 넘겼습니다. 급기야 1996년 덩샤오핑 시기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크게 충돌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제3차 대만 해협 위기였습니다. 대만에서 최초의 민주주의 총통선거가 열리려 하자 중국은 대만 앞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반응은 가차없었습니다.
미국은 즉각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대만 해협 한복판으로 급파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기술력 앞에 중국의 레이더망과 방공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중국 군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997년 2월 도광양의 설계자 덩샤오핑은 중국의 본격적인 성장을 다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후대 중국 지도부에게 당부를 남겼습니다. 기본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절대로 도광양의 기조를 버리지 마라.